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어요. 오늘도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 벌써 넉 달을 끌어왔습니다. 일단 검찰이 좀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원래 2주 정도, 4차례에 걸쳐서 2주 정도 하게 돼 있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검찰에서 거의 3주를 해버렸습니다.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1.5배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정지상 실장이 각각 1.5배씩, 그러니까 결국에 석 달, 넉 달이 걸리게 된 겁니다. 더 당혹스러운 거는 유동규의 태도예요. 유동규가 뻑 하면은 증언 못하겠다고 재판 중에 재판을 걷어차고 가버리죠.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되게 증인신문이 길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재밌는 일, 아니 좀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 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간이 좀 약한 것 같던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다른 재판부, 아니 다른 법원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김동연 부장판사,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증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재판을 좀 이상하게 끌고 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우리가 한숨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증이 엇갈리는 거죠.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결국 대장동 재판에서 손을 뗍니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끝났습니다. 무려 넉 달 만에 끝납니다. 넉 달이 더 걸린 것 같아요. 넉 달하고도 한 2주? 하여튼 넉 달 반이 걸린 겁니다. 유동규가 툭 하면은 증언을 중단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보통 증인신문을 시작하면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그리고 저녁 무렵까지 한 8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유동규는 4시간 정도만 진행하면 그냥 가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땡깡 부리면서 재판을 그만둔 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했지. 오죽했으면 서초동 금쪽이라는 말까지가 나왔겠습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유동규의 증언을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고 엄청 달래고 또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재판부가 증인한테 쩔쩔매는 그런 모습, 참 제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유동규는요, 법정에서 욕도 해요. 그래서 판사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괜히 이재명 대표한테 시비를 걸기도 하죠. 이재명 잡니다. 잔다고. 안 잤는데 눈 감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시비를 건 거죠. 눈 안 감고 유동규를 쳐다보면 왜 째려보냐고 또 승질을 부리죠. 웃으면 웃는다고 왜 비웃냐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재판을 중단해버려요. 소리를 꾸액 지르고. 그 결과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 겁니다. 야, 정말 얼척이 없죠. 예. 아마 언론들도 좀 기가 찼나 봐요. 넉 달 만에 종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참, 예.
오늘 이렇게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김동연 부장판사가 자기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사이동을 신청했다.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원래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유임될 예정이었어요. 원래 이 판사 인사는 2월 초에 다 끝났습니다. 1월 말에 끝난 곳도 있어요. 대충 1월 말에 끝나고 2월 초에 다 이동을 마쳤어요. 지난주에 법원장급 인사가 마지막으로 있었고요. 그걸로 이제 대충 인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김동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신청을 냈다는 거예요. 이미 재판부 가운데 2명의 배석 판사는 교체가 확정이 돼 있어요. 이미 교체가 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까지 바뀌게 되면은 재판부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진행됐던 재판을 하나하나 되짚는 시간입니다. 녹음되어 있던 그 재판 과정을 다시 재생을 하면서 한 1.5배 이렇게 해서가 계속 보면 또 재생을 하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살펴오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인수인계를 하는 뭐 그런 절차가 됩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에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다시 미뤄지게 되는 거죠. 원래 사실 유동규만 아니었으면 김동연 부장판사도 1월로 재판은 아마 이동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유동규가 애를 먹이는 바람에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인사 이동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결국에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치자마자 인사이동 신청했다고 밝힙니다. 이게 유동규가 재판에서 이렇게 자꾸 시간을 질질 끈 거는 재판부의 교체를 막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유동규가 계속 재판하는 와중에 툭 하면은 재판부 교체를 신경 쓰고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승질을 확 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바뀌고 다른 재판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재판부 갱신 절차 때문에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유동규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만 김동연 부장판사 본인이 인사이동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럴 법도 하죠. 윤석열의 체포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 위중교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한 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잡혀서 백령도 어디 가다가 폭사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살 떨릴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워낙에 많이 당해봐가지고 저 윤석열이 저 개새끼 이렇게 욕 한 번 하고 말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살 떨릴 겁니다. 재판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트라우마에 상당히 오랜 시간 시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이 재판 하고 싶겠어? 그러니 유동규가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든 간에 달래가지고 빨리 재판 끝내려고 했던 거죠. 유동규는 그걸 10분 이용해가지고 시간 끄는데 써먹었던 거고. 그러니까 유동규 얘도 인간 아니야. 유동규 얘가 요즘에 이게 극우 집회 이런데 막 나가면서 셀럽처럼 굴고 있더라고. 그리고 돈도 좀 벌고 했던 모양인데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번에 대장동 본류 재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 유동규하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얘네들이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대장동 본류 재판이 있죠. 이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에 증언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동규 측입니다. 유동규는요,
여기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증인신문을 30시간을 해야겠다면서 30시간씩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30시간? 재판을 뭐 하루 8시간씩 풀로 땡긴다고 하더라도 30시간이면 4일입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닌데 4일이에요. 보통 이게 5일, 6일 될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만 그 피고인이 아니라 남욱, 정영학 다 그 있어요. 그리고 걔들도 다 증인신문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럼 이 몇 달 걸리는 동안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죠. 왜? 대선 때란 말이에요. 이게 대선 때예요, 대선 때.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괴롭히기 어려워지니까, 특히 이 대장동, 아니, 이 이재명 대표, 김동연 부장판사가 빠지고 나서 재판부 갱신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한동안 재판을 정식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는 그동안에 있었던 재판을 쭉 이렇게 리플레이 해보면서 듣는 시간이에요. 굳이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변호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대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유동규가 다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보세요. 유동규가 30시간 증인신문을 막 하게 되면은 남욱, 김만배, 정영학 얘들도 30시간씩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120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씩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만 한 재판을 15번, 거의 20번 가까이 열어야 됩니다. 재판을 20번 열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연다고 하면은 5달이고요. 일주일에 2번 연다고 하면은 석 달입니다. 대선 기간에 꽉 들어차죠. 근데 일주일에 2번씩 증인신문을 8시간씩 붙잡혀 봐봐.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예요. 유동규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야. 아마 이 새끼 분명히 지 유튜브 열어가지고 지가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발목을 잡았다고 큰 소리 칠 거예요. 참, 이런 짓을 하니까 판사가 견디겠냐고. 못 견디지. 거기다가 윤석열이는 잡아가두라 그러지. 폭사시킨다 그러지. 나라도 도망가고 싶겠네. 네,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참.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김동연 판사 우리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 어쩌어째 잘 진행해 왔다. 그래 마음에 확실히 들진 않지만 그래 고생했다. 이 정도는 되죠. 근데 새로 오는 판사가 이상한 판사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고도 남았잖아요. 재판부가 교체될 때마다 이상한 새끼를 거기 배치해가지고 재판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화영 부지사 부분이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요, 재판을 맡는 애들이 전부 다 이상한 애들이었어. 다 조희대가 박은 애들이었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한성진 판사인가요? 그 판사 같은 경우에도 조희대가 박아 놓은 사람이에요. 조희대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동연 빠지고 난 다음에 이상한 판사가 못 잡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거예요. 갑자기 대법원이 내일 모레 대법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형사소송 규칙을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뭐다? 공판 절차 갱신 이 부분이에요. 즉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할 때 좀 더 간편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다는 거야. 이거 조선일보 기사거든. 야, 어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김동연 판사의 인사이동이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닌가. 김동연은 빨리 물러나고 싶은데 김동연이 물러나면은 조희대가 지 입맛에 맞는 놈,
지 시키는 대로 재판을 끌어가 줄 놈을 박아 넣으려고 김동연이 그만둔다 그러니까 옳지 바꿔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걱정돼요. 참 그러니 여기에 유동규의 꼼수까지 겹쳐지면은 아 이것도 앞으로도 참 난감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예. 이 법조 카르텔과 검찰, 정치 검찰, 그리고 유동규와 같은 이런 부패 세력들까지 뒤엉켜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생사람을 잡는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화가 나죠. 예, 참. 갈 길이 멉니다. 그죠? 윤석열 잡아뜨리고 나는 거는, 잡아뜨린 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도 앞으로 갈 길이 엄청 멉니다.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네요. 그죠? 하지만, 봄바람이 불면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아보하님께서 지금